자, 김해 대성동. 이제 7개 고분들은 그 다음 시간에 보실 거니까 큰 맥락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해 만을 쫙 바라보는 원래 여기가 해안선이죠. 지금 그 김해공항 있고 한데 요 라인이 딱 보이죠. 뭔가 이상하게 들판하고 집들하고 사이가 여기가 원래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이고 배가 이렇게 쑥 따라 들어오죠. 해반천 따라 쭉 들어와서 여기가 쭉 내립니다. 자, 여기에 쭉 따라서 여기가 선착장입니다. 여기 공항 토성이 있고 금강가의 왕들이 있는 공항대유죠. 이게 여기 대승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외국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게 고분군이다. 고분이 단순히 무덤이나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들의 무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 고분이 뭔가 아주 중요한 시설. 아까 종묘 보셨죠? 뭔가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기들은 가야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어떤 기념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등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 단순히 이게 대성동 고분군이다 하면은 등재 안 됩니다. 이 대성동 고분군이 왜 여기 그럼 만들어졌느냐? 해필이 왜 여기 있느냐? 그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필이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묻혔느냐?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또 많은 이상한 물건들이 많느냐? 그죠? 무덤 안에 이게 왕무덤이죠. 왕무덤에 철기를 깔고 이 철기 문화를 보니까 아, 금강가야가 굉장히 철기 문화의 발달, 우수한 철기 문화를 생산으로 뭔가 했다. 그런데 이런 기마문화도 왔구나. 국방에서 기마문화도 받아들여서 이런 말들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여기 다 나오는구나. 기마 일본의 투기가 갑자기 금강가야로 가 있죠. 우리 알아갈 건데, 그죠? 자, 중국의 원태자 백화문에 나오는 이런 허리띠 바크리에 이게 대성동에서 나오죠. 용분양. 이게 일본에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바로 자기들 수입했다 하는데 요게 딱 나오면서 아, 길이 원래 이 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제 이런 등시들이 쭉 일본에서 출토된 지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출 많이 하고 가야가 뭐 해상왕국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죠. 그냥 이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자, 이 점들이 가야에서 수출된 철정들의 분포입니다. 여기에 가야에서 일본에서 주었던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증거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고 아, 여기 이게 가야의 철기 문화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말해서 두 말하면 뭐 이거 보죠.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령입니다. 기산동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산에 이렇게 고분을 능선처럼 만들어요? 여기 산이고 여기 뭔가 이상 똑똑하게 뭔가 이상하게 좀 신령스러운 위치가 같죠. 여기 조사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고 가야산이 요 왕궁터가 있는 거죠. 이 왕궁지를 뭔가 수호하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만들었을까? 또 산이 왜 있을까? 바닥에 없고 뭐 이런 장면들 왜 산에 저걸 만들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는 또 이런 물길들을 따라서 낙동강에 금방 들어갑니다. 이런 물길들을 통해서 대가야가 합천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죠. 아, 가야의 중심지는 옆에는 큰 물길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분이 있구나. 이게 초기 국가의 작은 국가들의 중심지의 모습이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라 고구려 백제는 요 가야보다 100년을 더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체계화된 도성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없죠. 가면은 도성이 만들어져 있고 아주 잘 만든 궁궐이 만들어지고 있고 고분이 또 이렇게 있고 절도 있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 요 모습을 가지고 망한 거는 가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는 빨리 100년 전에 망했지만은 다행히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역으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야의 중심지를 보면은 고분과 왕궁지를 보면은 우리가 동아시아권에서 고대 국가로 가기 전에 중심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역시 유럽에도 이런 초기 철기 시대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르지만은 뭔가 이런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일이지만은 그런 보편적인 모습들이 가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계속, 원래 보고서는 설득이죠. 설득을 계속 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모습들은 물길, 토성, 옥전 다라구의 토광과 이제 지배층의 토성, 무덤, 이젝트가 새로 이제 보이죠. 이게 당시에 지금도 1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요 자체가 이제 등재대가 가치가 있다. 이미 파괴되고 없어지고 할 수 있으면 되죠. 자, 미아가 낙동강 이 창녕수에는 여기서 이제 창녕에 가면은 가야하다, 신라다, 언제부터 가야냐, 언제부터 신라냐, 혹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각을 꼭 가야하다, 꼭 신라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는 비사벌이죠. 비사벌 나라, 비하가야. 비사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 비사국의 성격은 처음에는 가야 문화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에 5세기 때부터는 좀 더 우월한 집단인 신라의 문화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6세기 중엽쯤 되면은 가야보다는 신라 쪽에 대단히 우리가 낫겠다. 그래서 신라로 다 편입된 거죠. 그런 그 자체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그 역사를 그렇게 써야 되지. 우리 헷갈리는데 우리가 가야 사람입니까? 신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유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온통 신라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시각은 이제 달리 봐야 됩니다. 자, 소가야죠. 소가야도 고성만 이런 당동만을 뭔가 배경을 해서 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해안이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고분들하고는 입지와 뭔가 경관의 차이가 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필 왜 여기에 꼭 이 고분이 있었느냐 요것들을 이제 우리 설명하는 작업들이 세계사 등재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한 10개가 있죠. 자, 이런 고분 배치 상태도 다르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관계가 어떻을까요? 그다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관계 이 11명, 12개의 무덤은 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졌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되죠. 다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이런 석실은 왜 해필이면 이렇게 붉은 칠을 한 석실들이 요 소가야만 나옵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는 게 이제 남은 유공, 운봉거울이죠. 여기가 가야가 가장 서쪽으로 갔던 이 앞에 길이 이게 가야가 백제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중국으로 가는 루트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대가야하고 그 가야가 요 길을 따라서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항상 가야였죠. 이제 신라가 이제 백제가 쭉 오면서 여기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가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신라 백제가 또 치역비치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암악성이 여기가 있고 암악성 많이 들어보시죠? 암악성. 그리고 항상 이성계 장군이 그 외장 아치발도를 이렇게 칼로 쏘아 죽이는데 요 위치죠. 하여튼 여기가 아주 경계로서의 중요한 위치가 운봉군입니다. 뭔가 이게 아주 중국의 어떤 한 장면을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진을 배경을 했습니다. 아주 이런 들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유봉이 들어온 부분이 갑자기 이게 그죠 우리 주목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요거 보면은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되겠냐 이게 고분인지도 잘 표현이 안 되죠. 여기 남원 운봉고원인데 남원 운봉고원 요 고원인데 해관이 지금 농사 짓고 있고 막 자,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가야 무덤이죠. 가야 무덤 확인되고 그래서 가야 무덤이다. 가야 공문이었다. 그래서 가야 영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 대가야 유물. 여기에 중국 제 청자가 나오죠. 그래서 백제에서 낭을 통해서 대가야로 이런 석실들이 흐름이. 그래서 선진 육상교통로의 하나 여기죠.
유공이 들어간 게 32분 아주 좋은 이제 거울이 나왔는데 여기 문희영왕강 거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거울이 또 5km씩만 그래서 이 문화의 흐름이요 중국 백제 가야로 흐른 6세기의 흐름이 이 고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이 고분을 조사하면서 이제 유공이 들어간기가 사직이 되죠. 사직이 되고 바로 예세로 몰아서 세계유산 후보로까지 돼서 아주 우등생으로 우등생이 지금 걸림돌이 될란지 아주 좋은 그게 될란지는 자 가야각구의 중심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징들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또 설명했습니다. 그 특징들이 가야각구 중심지에 보니까 토성, 왕궁지, 왕가 지배층 고분이 세트로 있더라.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이제 뭔가 정리가 된 거죠. 자 특징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능선을 택해서 이렇게 입지를 가지고 이런 고분들이 만들어지냐? 이 고분이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고분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뜻이. 자 가야 묘제는 그러면 1, 2세기는 이런 목관묘인데 이 목관묘가 지금 현재 확인되거는 김해, 함안, 옥전입니다. 이 낙동강을 통해서 연결되는 망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나머지도 찾아지겠지만은 지금 현재 요거를 보면은 이 낙동강을 통해서 전기가야겠죠. 연결고리가 이 정도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전기가야에서 마리산하고 금강가야가 두 개가 지금 양대 축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묘제를 통해서 이제 가야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장면이도. 네. 자, 각 국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각 국마다 이런 이제 돌로 만든 무덤, 뭔가 봉토를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요. 안에 내부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로 만들게 돼요. 돌로 만들면서 교동에는 이런, 옥전에는 이런 형태, 지사동에는 이런 형태, 마리산은 이런 거, 남은 이런 거, 소가연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각기 좀 뭔가 다른 특색을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범위를 형성해요. 이게 가야입니다. 그리고 6세기에는 석실들이 이제 들어오기 하는데 이 석실들이 들어오는 과정도 보면은 이게 신라 백제 가야의 뭔가 이 연결 고리를 우리가 이 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또 3세기 때부터 이제 순장이라는 게 갑자기 생깁니다. 순장이 금강가야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 금강가야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가야 왕가 지배층들이 공유를 하는 거죠. 고총을 만드는 것도 공유하고 순장을 만드는 것도 공유하고 뭔가 자기들만의 지배층들만의 문화들을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물의 흐름도 1, 2세기는 이런 장면으로 갔다가 3, 4세기는 뭔가 이 교류가 많아지고 철기 문화가 유성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의 유물들이 구성돼요. 그 다음에 5, 6세기에는 좀 더 체계화된 신분 질서가 있었구나. 장식대도, 왕강, 그 다음에 이런 상행 토기들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이 가야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오간 유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그렇죠. 대외교류도 교육유투가 1, 3세기에는 낭랑 대방 중국 구면에서 이 각 서해안을 따라서 각 지역에서 연결되다가 마지막에 구야한국, 구야국에서 서심을 통해서 왜 주로 구주까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삼국지에 이렇게 그대로 루트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5, 6세기 지나면 좀 더 다변화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하고 연결된 중개교육 위치가 아니고 아야의 아주 독창적이고 다변화된 외교 루트가 그대로 이제 하긴 돼요. 오키나와에서 오긴 하고 이런 장면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자 이런 장면들의 6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러면 세계유산하고 어떤 식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느냐를 또 증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을. 그래서 그럼 이 가야하고 비교해야 될 유적들이 뭐냐? 이걸 이제 세계유산 등재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쭉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 뭔가 지중해 쪽에 유럽 쪽에 이런 것들하고 특히나 중점적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에 많이 비교해야 되죠.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하기 전에 이제 가야 그러면 가야 고분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 유적에서 어떤 형태냐? 매장 고인돌, 마우솔레움, 카타콤, 카사로 무덤 이름들이죠. 고인돌 대표적인 우리 청동기 시대이죠. 선사시대 무덤의 형태가 고인돌이죠. 그 다음에 뭔가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무덤, 이게 무덤이죠. 아주 아름다운 건축이 아닌 거죠. 무덤. 인도 타지마할, 델리 후마유이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사람의 무덤을 아주 큰 규모의 시설로 만드는 게 마우솔레움. 그 다음에 카타콤, 지하 무덤이죠. 특히 초기에 이제 기독교 지하 무덤. 아주 미로처럼 지하에 아주 많은 무덤들이 지하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배당 지하에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사르코파구스 습관으로 만든 이런 무덤 형태. 그래서 무덤 형태별로 이렇게 이제 먼저 제시해줍니다. 우리 가야는 이런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더라. 자, 쿠르간. 주로 중앙아시아의 아주 큰 무덤들을 쿠르간이라 합니다. 우리 고분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르간. 이 사람들을 보시니까 막 이 초원액이죠. 이게 무덤인지 산인지 뭐 구분 안 될 정도로 엄청나죠. 여기 조사하고 있는 장면. 지금 11년째 조사하고 있죠. 아르자니, 쿠르간, 왕무덤, 중앙아시아에 있는 왕무덤. 자, 왕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에 차고 그죠. 아르잔 1호. 요렇게 지금 이게 그 나무입니다. 나무가 썩도 안 하고 그죠. 정부에서 발굴하는데 지원도 별로 안 해주는데 조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죠. 우리 서울대 팀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나무로 쫙쫙 만들어가지고 격을 짜서 여기에 중앙에 주변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이게 풀어가는데 흐시흐시 보이죠 이게? 요게 자세히 보면 다 나무입니다. 이 추운 땅이니까 썩도 안 하고 그죠?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복음 발굴은 아주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야 입지와 경관이 됩니다. 왜 이런 입지를 선택하게 됐냐? 초기에는 이 마리산의 왜 여기에 대성동의 왜 여기에 선택하게 됐을까? 모주 그럴지도 마찬가지. 모주 고문도 왜 거기에 제 첫 번째 보고서 장면이 됩니다. 왜 이 자리에 이 전방 본부를 일본 천황무덤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오사카만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했다. 오사카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했다. 그럼 오사카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반도 중국과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무덤을 가지고 과시하고 이 열도의 지배자는 나다. 이런 것들을 그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조리지도 그 자리를 선택했다. 이거 김해 대성동도 그런 의미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산, 지산도 누구나 언제든지 이 분지에서 다 쳐다보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봉군 산 구릉지 위에다가 다시 무덤을 만듭니다. 그 구릉 전체가 하나의 무덤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지경관. 자, 요런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게 여기 덴마크의 청동시대 무덤인데 요 강 보이죠? 강 따라서 이렇게 무덤들이 수천 개가 쫙 돼 있는 겁니다.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시기는 다르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모두 그렇지. 요 자리에서 왜 사진도 이렇게 찍냐면 요 오사카마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때는 해안선이 여기까지 들어오죠.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왕의 무덤을 가셔야 합니다. 자, 입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내부 내용들은 생략하고 있는 거죠. 자, 돌궐 신강 초원에 있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지만 그죠? 뭔가 유목 민족의 생활하고 관계된 여기 돌궐문 쪼로로로 이 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중국 황제를 제후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큰 무덤, 여기가 무덤이죠. 무덤으로 가는 길만 해도 막 1박 2일 정도 걸릴 정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요런 석물들을 가지고 이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외관장식을 통해서 그걸 한없이 이제 만들어가고 무덤이고 앞쪽에 이런 이제 무인석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당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고려 조선시대 이제 정착이 돼서 무덤이 작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자, 중국 황제는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인 석수 이런 것들 좀 아직도 들판에 있는데 가면은 있고 여기에서 반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정비돼 가는 장면도 있지만은 이런 뭐 길도 제대로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조금 더 이제 성능 정비돼 가는 모습들이
단순히 이게 성물이 있다 없다 이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가야하고 이 무덤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 몽골 흑노지배층 장지, 흑노지배 장지를 이제 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군집을 떨어져서 군집이 목장 활용되는 지역과 유목민의 특성이 이 고문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가야 고문하는 유지하는 다른 점인데, 자 이 유목민족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초원에서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지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쭉 들어가서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고문을 이제 만들죠.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장면이 이거 역으로 지상화시키면은 위로 쭉 계단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가야공원 입지 경관이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고구려는 한도 산성 앞에 이게 산성 고궁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백제는 웅진저 사비기에 보면은 고궁문이 몇 개 안 됩니다. 왕과 왕족만을 위해서 딱 만들어지고, 이것도 도성 바깥에, 이 도성이 그 나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성 바깥에 있다. 도성 바깥이지만은 이 앞에 길은 도성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목에 우측으로 우양우하면 다 보일 정도의 자리에 위치하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지나갔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고분이 또 우리 특징이 고분이 가야는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군집이 특징이죠. 군집이 많이 모여 있는데 중국 도랑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군집은 많습니다. 군집은 맞는데 여기는 보면은 담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들만의 그 구의원식에서 이렇게 안에 그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군집서기 이런 진시황릉이라든지 명청황릉 이런 것들은 한 기씩 만들어지면서 절대 군집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석천동 한성백제에는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으로 넘어오면은 딱 왕과 그 일족만 6기, 12기 이렇게 모여가 있는 거죠. 여기도 웅진기, 사비기. 근데 우리 가야는 이 조사해 보면은 큰 무덤 주변에 수백 개의 무덤이 쫙 붙어 있죠. 이런 군집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거는 분명히 신분적인 차이가 그대로 느껴지죠.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그 발해인 우리 이거 신라 무덤하고 똑같죠, 그죠? 신라 무덤 이중으로 호석이 돌아가고 이 무덤 안에 방이 있고 여기에 덧대어서 이렇게 고문이 만들어집니다. 신라 무덤이 여기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아주 놀랐는데 이게 보십시오. 아주 벌집처럼 계속 이렇게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하죠? 이 가요 보면은 군집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안 봤으면 더 좋았는데 이거 본 이상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층 구조 이 모조 루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모조 루치하고 차별화 시켜야 되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올해 등재가 되기 때문에 내년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서 읽게 되고 그 작년에 된 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기나 형태 가지고 무조건 개청화가 뚜렷하죠. 말을 할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뚜렷한데 우리는 지배자 무덤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지고 군집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작은 무덤들이 들어옵니다. 이 작은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냐? 대답해야 됩니다. 이 큰 무덤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냐? 이걸 대답 못하면은 등재가 안 되죠. 돌아가신 분들이 말을 합니까? 깜깜한 놀라시지 이거. 와 힘든 장면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천왕무덤인데 여기서 항상 이게 우리 천왕을 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뭔가 예물하고 하는 거죠. 아주 신성성이 지금도 유지됩니다. 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여기도 흑노 지배청 무덤인데 요렇게 생긴 그 흑노 왕들 무덤 옆에 작은 배총들이 쪼르륵 있는 장면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동그란 무덤들이 능선 따라서 쭉 있긴 한데 뚜렷하게 이게 차별화가 안 되는 게 약점입니다. 뭔가 이게 분명히 계층 차이는 있는 건데 어떤 구조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느냐, 왜 이렇게 또 모여 있느냐, 이 장면이 말로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는 모여 있다, 모여 있는데 아주 많이 모여 있다. 이 장면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보고서가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답만 듣고 있죠. 이래서 계층 구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읽고 이제 마치.